대한민국에서 더는 국가가 지켜주지 않을 국민들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게 내가 대통령이 된 이유니까요. 아 빨리 이래 재밌. 네, 안녕하세요. 제3화 새나라 어린이 팟캐스트 방송.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새나라 어린이 사회를 맡고 있는 네, 늙은 아이 이봉주입니다. 늙은 아이 우퉁날개 대마초 같은 남자 강용수입니다. 대마초 뭐야? 알아왔어? 네 알고 있지. 뭔데? 대한민국을 마냥 사랑하는 초년생. 사회초년생. 네, 하도급 최창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름 밝히는 겁니까? 뭐 밝혀도 이제 뭐 선진당도 망했고. 아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이인재 의원님의 조카라는 소문이 지금 그거는 선진당 내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아. 그 전당대회 때 문정림 의원이 오더니 이인재원 아들이냐고. 하도급과 전선진통일당 이인재 대표와는 출생에 관한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단지 하도급을 위한 전초기지로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닌데요. 아니, 도당에서 숙식을 해결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화요일 날 학교가 너무 일찍 가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당에서 좀 자요, 월요일 날마다. 근데 조만간 그 숙식하는 데도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최청용 씨가 좀 많은 작업을 했다. 그러한 거는 아니, 말도 안 되고. 아니, 또라이몽 씨가 먼저 와서 화합을 이뤄냈죠. 그렇죠. 물밑 작업을 한 건데. 새누리당에서 이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들은 이인재 의원이 되게 친숙할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그죠. 예. 하도 얘기해서 피닉스. 불사조. 피닉제. 영원히. 소개 좀 해주세요. 제 차례인가요? 저는 안녕하세요. 우리 부드러운 소통을 맡고 있는 불통 고영찬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저번에 좀 되었다고 하는 소리가 좀 들리던데. 예, 이번 주에 제가 좀 많이 후끈후끈 했습니다. 손 이거 다 데여가지고. 네. 가지고 좀 이번 주 좀 많이. 또 화상을 입으셨어. 네. 근데 그것도 뭐 우리 새나라 어린이가 인기가 많으니까 그런 거죠. 뭐. 그렇죠. 또 시세 많은 건 또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나중에 인재 형한테 또 밥 한 번 얻어먹고 풀어야죠. 네. 울리지 마 슬픈 영화 속에 주인공은 싫어 날 울리지 마 슬픈 노래처럼 기억되긴 싫어. 합당한 기념으로 턱 하나 내야죠. 그렇죠. 아니 이번 주에 좀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일단 합당한 게 가장 큰 이슈겠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상했던 겁니까? 예상은 했는데 여기서는 많이 부정했던 거고. 네. 제가 암암리에 듣기로는 우리 당의 S 의원이 물밑 작업을 했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들리고요. 더 원내대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얘기하고 또 조금 근데 바로 반발 나오던데요. 그거는 기자회견 때리고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이인재 의원 바로 선진통일당 예전에 만들었을 때 새누리당 공적이라고 까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한 거예요. 아니 합칠 거면 아예 그냥 지지하고 합치든가. 제가 알기로는 합당 직전까지 박근혜 후보를 깠던 걸로 알고 있어요. 충남 도당에서 그걸로 욕한 사발했습니다 다. 그러니까. 뭐 하시냐고. 그리고 이해창 전 그 대표는 이거 지지 안 한다고. 그거 얘기했고. 제가 봤을 때는 약판 거예요. 그냥 이인재 의원이 좀 정통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약판 것 같은데, 뭐, 그걸 떠나서 제가 이 합당에 열받는 건 뭐냐면, 합당하기 3개월 전,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인재 의원님과 그 보좌관 형님께서 창영아, 함께 가자. 무조건 선진당으로 함께 가자. 이러더니 그냥 합당을 근데 여기서 좀 밝힐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또라이몽 창영 씨는 지금 당원이 아니에요. 나이가 안 돼. 나이가 안 되는데 뭐냐면 제가 제안했었어요. 자유선진당 합당을 했을 때 대학생위원으로 활동하고 싶다. 근데 최창용 씨가 이게 또라이몽. 또라이몽 씨가 입김이 웬만한 당원 못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서 이인재랑 밥 먹고. 그죠. 그죠? 근데 예. 통수 맞았죠. 함께 가자. 우리 한번 충청을 위해 불살라보자. 20대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그러더니 합당. 그리고 그게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니까요.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뭐 컴퓨터 하시는데 뭐 없나요? 그 덕분에 이번에 합당 박수는? 예? 합당을 통해서 153석을 확보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과반이 예, 됐죠. 과반이 됐고 앞으로 의정 활동에 있어서 이제 거대 여당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뭐 거대 여당 좀 있으면 바뀔 수도 있는데 뭐. 예, 거대 야당이 되는. 이거는 이런 멘트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박진데. 아, 형님이 자꾸 하시네. 그게 이 늙은아 형님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는 뭐 그냥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뭐 별다른 일은 없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알아봐요. 제 친구들은 이제 방송 듣고선 미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벌써 자기 전 세계로 듣는 우리 새나라 어린이. 네. 이렇게 언급 한번 해줘야지 또 들어줄 거 아니에요. 서비스? 립 서비스. 이렇게 뭐 그런 거 말고는 뭐 개인적인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편집하는데 좀 어려웠다는 거 뭐 이 정도. 제일 큰 거는 뭐 선진당하고 새누리 합당한 거네요. 네, 그게 뭐 근황적으로. 아니 개인적인 근황 토크는 없나 해서. 개인적인 게 뭐 하도 요새 뭐 이만하다 보니까 저는 없습니다. 솔직히 바쁘잖아요, 좀. 네. 요새. 먹고 저반을 바꾸죠.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저희가 이번에 그 새누리당에서 이제 추진하는 건데 당내에 있는 건 아닙니다. 국민안정운동본부라고 저희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야, 광고하지 마. 광고하지 마. 이러니까 알바비 내고 해. 아, 저희 붉은 박쥐가 너무 서운해하니까 그 이름이나 한번 얘기해봐요. 인터넷 클린 센터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아, 예. 그래서 참여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육성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면서 서약서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예인들도 되게 많이 지금 동참했어요. 이게 호잖아요. 네, 호해 주세요. 홍보대사가 되게 이쁘더라고요. 서영빈 씨라고 호해 주세요라는 노래. 트로트 노래. 노래 괜찮았어요. 네, 들어봤는데. 들어보세요. 박지 형님 노래 잘 불러요. 그래서 이만큼까지. 여기서 이제 광고 끝내고요. 광고 끝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좌파나 우파 뭐 이쪽 NLL 관련된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 시청자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어르신 한 분. 어르신이랑 같이 노땅 한 분 데리고. 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터넷 클린센터 주소는 intnet.co.kr 인터넷 클린.co.kr입니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요. 오늘 게스트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게스트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방구라고 불리는. 왜 저렇게 빤히 쳐다보냐? 아니, 이게 제가 매력 있어요. 은근히 저렇게 쳐다보는데. 광고라면 그림을 그리신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실명이 있는데 너무 이게 또 제가 방송에 나와 떠버리면 저희 유명해질까봐 신상에 또 이렇게 그게 안 뜰 옛날에 텐데.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겸손하신 분이네. 회사 제가 그 직장인으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회사의 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 그게 왜 신문에 뭐 30대 이렇게 사장이 되다 보니까 연합신문에 딱 나오니까 연합신문에서 기사가 나오면 전 신문에 다 배포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게 전 신문에 다 난 거예요. 어디 나왔어요? 전 신문에 다 나오죠. 그러니까 전신문 진짜 조선일보 빼고. 정말요? 예, 조선일보 빼고 조선일보가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 안 나왔으면 이게 다 그래서 나오고. 내가 조선일보 치래. 내가 좀 그러면은 광고 삼촌은 그건 조선일보 싫어하시면은 혹시 그거 좌파. 약간 좀 우파인데 저 중앙일보 이렇게 이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는 좀 이렇게 중도적 입장에서 있는데 너무 또 이렇게 보수적이니까. 보수적이다. 30대가 CEO가 됐다는 거에 네, 대해서 그걸 대해서 안 실어주니까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그때 그냥 자기 안 싫어져가지고. 이걸 풍요 속의 빈곤이란 말이듯이 나에겐 조선 사랑해줘요 날 안아줘요 바다 좁은 넓은 조선 꿈에서 내 아침을 열고 싶어요
아니, 여튼 그때, 예. 그래서 내가 그날 이제 공항에 가는 비행기를 타는 예. 시기였는데, 예. 공항에 비행기를 탔는데, 그때 전화가 무지하게 옛날에 뭐 10년, 20년 전 친구들이 막 전화가 오는 거야. 그게, 친하게 지내자고. 호흡 들어달라고. 돈 좀 모여달라고. 여튼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험이 있어서 실명은 안 하고, 예, 이런 근데 왜 방고세요? 방구를 너무 좋아해요, 방구를. 왜 방구로 방구를 좋아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구 알죠? 네, 해바라기, 네, 방구는 해바라기잖아. 또, 그 다음에 또 아는 거. 자화상. 자화상이 유명하죠. 예. 그 기자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도 이제 그거만 알았는데, 방구 작품이 얼마에 팔리는지 아세요?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100억 정도 팔려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자기 기자는 미치광인데, 미치광이 그림을 무슨 100억이나, 주고 하나. 근데 내가 어느 날, 외국 출장,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출장을 가는데, 해외 출장 심심하잖아. 그래서 그 책을 사봤는데, 뭔 책을 사냐니까, 방고의 영혼의 편지 1. 영혼의 편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방고가 자기가 직접 실제, 동생한테, 그 편지를 그 당시에. 나 출판사 사장님인 줄 알았어. 책 광고를 하고 계셔, 지금. 근데 그게 보니까 방고가 너무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생활하면서 그림을 그린 거야. 자기만. 그러니까 그 시대는 알아주지 않았던 그림을 자기만의 세계를 막 그린 거야. 근데 그게 어쨌든 죽고 나서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게 100억, 200억 하는 근데 위대한. 그렇게 좋은 책이라고 하시면서 마우스 패드로 쓰고 계셨어요. 야, 그거랑 똑같아, 우리. 원래 라면 받침대가 그렇지. 아니 마우스패드 내가 어제 홍콩 갔다 왔는데 홍콩 갔다 오면서 그 마우스패드를 잊어버리고 온 거야. 마우스패드가 마우스패드 그렇지. 잊어버리고 온 거야. 거기다가 그래서 지금 홍콩에다가요? 없으니까 지금 갑자기 없으니까 그 가장 소중한 책을 쓰고 계시는 거구나. 별들이 쏘근대는 홍콩의 밤거리 나는 야금을 꾸며 옷파는 아가씨 그 꽃만 사가시는 그리운 영란고 일단 그래서 제가 방구를 쓰고 있고 그럼 외국 닉네임도 방고세요? 그건 아니시잖아요. 그건 방구가 아니죠. 왜 윙크해요? 이야기하면 잘 유혹을 하세요. 비밀이 많아요. 비밀.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뭐 비밀 많은 방고 삼촌과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삼촌과 기는 그대로 있고요. 하여튼 저희 팟캐스트 2030과 기성세대들과 소통할 수 있는 팟캐스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했지. 시간이 꽤 됐는데. 할수있게 안 해줘? 뭐 오늘 얘기는 그쪽 얘기할 거 좌파 우파 뭐 NLL 이쪽을 얘기할 건데 좀 민감하죠. 이것도 저희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민감해요. 그래갖고 준비 과정이 한 5분 정도 저희를 기다리게 만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흥분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저도 전문 지식이 없는데 아는 게 뭐 글을 쓰면서 조금 아는 그거 수준인데 여러분들하고 내가 비슷한데 저한테 또 이렇게 제가 이전 거 들었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진짜요? 얼마 전에 그 바지 삼촌인가? 네. 그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재밌더라. 그 몇 회예요? 이해요. 이해 너무 재밌어. 내가 다 들었는데. 들었다면서 몇 회인지. 그 빠이 삼촌이 방송 후에 담배를 많이 좀 늦었어요, 네. 지금. 그래서 저는 담배를 못 펴요. 네, 담배를 못 펴니까 저는 술을 갖다 놔놓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는 또 우리 자라는 젊은 세대들한테 안 맞으니까. 그런 거 없고요. 술 좋아해요. 아니 홍콩 가서 저 뭐 선물 같은 건 안 사오셨어요? 선물. 네. 선물을 사려고 했는데 그날 행사 그 비행기 시간을 내가 잘못 알아가지고 비행기 못 탈 뻔했어요. 아, 진짜요? 여기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 바람에 시계를 다룬다고. 그러니까 시기를 다르고 시간을 시기를 늦추시네. 패션 상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로 관심은 없고요. 오늘 얘기 이제 좀 들어갈까요? 이제 좀 많이 들려야 됐으니까. 네.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제 스스로 네. 중도다. 물론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선거 우리가 선거 대선에 맞춰가지고 먼저 막 좌파 우파 이야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대선에 가면 이게 좌파든 우파든 결정이 나요. 중도라는 게 없다고 나는 봐요. 그러나 지금 저는 시각을 중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알겠습니다. 이게 혹여 좌파들이 볼 때는 저 우파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다. 그 좌파 그 잘못 알고 있는 그 좌파의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가져오는 걸 저는 중도인데
그 애들이 볼 때는 우파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보는 시각이 그래서 틀리니까. 조선일보를 싫어하시는 우리 진도 방광 선생님이랑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아 원래 저 조선일보 사실 좋아했어요. 근데 하도 조중동 그러면서 막 떠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선일보 보면 눈치가 보여가지고 젊은 애들. 근데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보도 몰라요 좀 괜찮아.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조선일보 제일 나은 것 같아 신문은. 예. 그러니까 조중동 중에서 조중동이 가장 낫다. 그건 알아야 돼.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방금 이야기했던 건 우리는 정치적인 이야기야. 네. 근데 사실 신문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보려고 보는 거 정치면 아니야. 말고, 예. 문화나 교양, 특히 이제 문화시대 우리 컨텐츠가 많아요. 네. 예. 콘텐츠가 많잖아. 예, 컨텐츠가 그러면 당연히 조선일보를 봐야 돼. 네, 조선일보가 조선일보를 봐야 되고. 스펙트럼이 크니까요. 하여튼 예 그러면은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질문 갑자기 급하게 들어간다. 거기. 아니 그냥 이제 개념 정리를 취조하는 건 아니죠. 네. 취조하는 건 아니죠. 취조하고 네, 있습니다. 개념 정리 이제 방구 삼촌은 그냥 일단 중도다. 네, 자 중도. 네, 근데 좌파에 있는 사람들을 좀 끌고 와서 좀 중간에 스탠스를 그렇게 취하고 싶다. 네, 이런 제가 예, 미래 이런 꿈이 입장이다. 그거예요. 예. 미래 꿈이 강의예요, 강의. 아, 그런 상태에서 젊은이들의 이제 꿈을 시작하도록 키워줄 수 하겠습니다. 있는 예.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게 그러면은 삼촌은 생각하는 왜 자기는 중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중도요? 네. 저는 항상 현상을 객관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모든 걸 객관적으로 보이는 그대로 저는 해석하고 예를 들면 글을 쓰더라도 그 예를 들어서 뭐 호황된 어떤 소설이나 좀 허위 과장 이런 걸 저는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실 보이는 그 자체를 가지고 내가 평가를 아, 하죠. 그림도 그래서 방구 그림을 좋아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방고 그림을 좋아하고 방고 그림을 자 이걸 알아야 돼요. 방고 그림을 우리가 평가할 때 사람들 우리가 일반 그림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평가? 생각하잖아요 나름대로. 네. 별로 생각 안 해. 저걸 왜 그랬을까 상상하는데 저는 방고 그림을 방고는 자기 그림을 그리고 항상 여기에 글을 남겼어요. 네, 그 동생한테 맞아요. 네. 동생이 화상인데 동생한테 팔아달라고 항상 이야기할 때 그림을 왜 이 그림을 그렸는지 이야기했거든.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아 이걸 뭐 때문에 그렸다. 그래서 나는 방고 그림을 볼 때 아 그때 방고가 정말 못 먹고 며칠 동안 굶고 이 그림을 그렸구나. 뭐 이런 그 상황을 아니까 더 감동을 여기 지금 예. 홍보대사 수준이죠. 나 궁금한데 혹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구 삼촌이 그림을 몇 점 소장하고 있는 게 아닐까? 네, 있어. 100억짜리가 있다는 거야 지금? 아니에요, 프린트인가? 나를 갖고 장난쳐 나를 갖고 장난쳐 싫어 정말 싫어 나를 갖고 장난쳐 나를 갖고 장난쳐 싫어 정말 싫어 에이 뭐예요? 동화제약이야 이거. 그건 그림 아닌가. 그래도 나는 그래. 마카스를 항상 그 메일을 제가 이렇게 메일 주고 받는 걸 좋아하는데 항상 이렇게 인사할 때 그 고맙다면서 나는 선물을 주지. 뭘 주느냐? 방고 그 해바라기를 주지. 그래서 이거는 실제 가서 사면 한 100억 정도 해야 되는데 내가 무료로 준다. 그다음에 이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은 선물로 나한테 주라. 뭐 이런 식으로. 호풍이 좀 있으시네 이게. 아 그거는 유머 아니 유머야 얼마 썰푸시네. 유머. 네, 그건 유머지. 알겠습니다. 이제 유머는 방구 삼촌이랑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억지 웃음이 힘들어가지고. 아니 그래서 자, 그럼 팩트를 바라보면은 중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예, 일단 그렇게. 그렇죠. 항상 객관적에서 보려고 하고 있고 저는 그렇죠. 일반 좌파 네. 좌파 애들은 우파 애들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거 근데 진짜- 오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우파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나는 중도라니까. 나는 다 본다니까. 아, 나는 그 한겨레 신문도 보고. 네. 네. 그 조선일보는 안 보고. 네. 조선일보는 정확하게 팩트가 조선일보를 안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니까 조선일보를 안 본다는 거지 정치면 외에는 다 조선일보 좋은 내용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맞아요. 그래요. 저도 지금 저는 이제 지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보거든요. 네. 스마트폰 보면 어플이 2개 깔려 있어요. 조선일보랑 한겨레 2개 깔려 있는데 그걸 이제 동시에 2개를 보거든요. 그거를 보면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아닌데?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런 이야기하면 또 우파라 그럴까 봐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한겨레나 뭐 프레시안 뭐 이런 신문들은 그냥 정치 신문이지. 예? 나머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문화나 교양 이런 그다음 정보 이 획득 차원에서 나는 그건 신문 아니라고. 네. 그건 신문 아니야. 그러면 우리 한번 미션을 하죠. 우리 방구 삼촌이 과연 중도일까? 우리 끝날 때 한번 밝혀보도록 합시다. 조선일보를 안 보시는 방구 삼촌과 함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좌빨 좌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좌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좌빨? 예. 뭐 어떤 걸 해야 좌빨이고 예. 어떤 걸 해야 뭐 그러니까 숫골인지. 소위 말하는 저는 이거부터 이야기해요. 저는 빨갱이 싫어합니다. 이런 이야기. 싫어하고 좌빨 싫어합니다. 예. 제가 존경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즐겨 듣는 뭐 낙검수도 제가 가끔 듣지만은 그 정규재 아시죠? 네, 예, 한국경제 예, 논설실장. 그분이 참 나는 볼 때 객관적으로 잘 본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거구가 아니고 가능하면 이렇게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네. 안철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든지 뭐 네. 문재인에 대해 이야기하든지 네. 팩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분의 그 이야기 중에 좌빨이라고 그래요. 좌빨. 이분 좌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아요. 난 조금 실망했어요. 아니 좌빨이란 용어 이것을 정도면 그건 좀 우파의 우파적인 논조다는 것들 약간 말하는 까는 듯한 예, 용어다. 하여튼 그런데 나는 좌빨 우빨 이런 거 싫어하고 그 빨갱이 싫어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좌파 우파 그러면 용어 그다음에 자체가 잠깐 종북 친북 예. 이런 용어만 해줬으면 알겠습니다. 딱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좌파 말고 종북 세력이라고 흔히 요새 이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이랑 잘 지내보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종북이 되는 겁니까? 북한이랑 잘 지내보자는 그 자체만으로 종북이라고 할 수 없죠. 네. 종북이라면 종북 세력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48년에 그 남한만 이렇게 선거가 이승만 예, 대통령이 맞습니다. 예. 시작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특히 이제 그 당시 시대 상황이 뭐냐 국민들이 90%가 문맹이야. 아무것도 몰라. 그렇죠. 예, 아무것도 몰라. 공산주의가 뭔지, 예. 자유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 당시에는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뭡니까? 국민당? 박헌영 남노당. 남노당에서 이 나이가 되니까 잘못할게요. 남노당에 있었잖아요. 그 남노당 그 당시에 남노당은 우리 몸 이렇게 지금 진보당하고 비슷하고, 그러니까 진보당은 우리가 종북 세력 알았잖아. 작년에, 작년인가요 그게? 이석기 뭐 이렇게 막. 이번 연도죠. 네. 4월 오늘가. 4일이니까 총선이. 그러니까 하여튼 알았는데 그 당시에 어쨌든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때부터 북한을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종북이 언제부터 있었냐? 나는 그때부터 있었다고 보죠. 그러니까 1948년. 그때는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남한보다 잘 살아도 그 공산주의고 네. 우리는 민주주의잖아. 근데 이건 있어요. 바지 삼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네. 중국에 대한 애착론은 있으시더라고요. 좀 느낌상 중국도 공산주의잖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잖아요. 그게 예찬론이 예. 옛날에 중국 못됐던 시절의 중국이 아니고 현재의 중국을 예찬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네. 근데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똑같은 걸로 생각해요. 중국이 어차피 뭐 스탈린 이렇게 하고 그쪽 어차피 계보가 공산주의 계보가 그쪽은 다 똑같으니까 중국이 잘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똑같은 거예요. 북한이 잘 살면 북한을 좋아해도 괜찮은 건지. 북한이 잘 살면 예. 자 그러면 이걸 알아야지. 잘 살면 좋아해도 괜찮은 건지 이건 아니지. 뭐냐면 우리가 북한을 싫어하는 이유가 아이 전화 왔어. 죄송합니다. 잠깐만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새나라 어린이. 그냥 자 중국을 좋아하는 게 자 그 좋아한다는 게 아까 그 자기가 스스로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민주주의 그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 도입했잖아요. 도입하니까 들어 경쟁이 되고 해가지고 국가 발전했잖아. 그거를 취하한다는 거지. 만약에 중국이 늘상 우리한테 침입하고 뭐 사람 지금 우리가 북한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북한이 지금 그 옛날 1965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대한민국 우리 같은 민족이지만은 우리 젊은 이 친구들 다 죽이고 뭐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그렇게 오히려 뭐 강도보다 더 그러니까 도발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도발을 떠나서요. 저는 제가 여쭤본 거는 그게 아니라 중국도 그 당원 당규로 이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거기 당원 체제로 가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거기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음주운전하면 사형. 되게 극단적인 그 형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북한을 싫어하는 근본적인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단된 상황도 있지만 북한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도라에몽이 미국을 찬미했어. 그럼 얘는 저기 가는 거잖아요. 광산 가는 거 아니에요. 아오지 가는 거. 비인간적인 뭐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아 북한은 좀 체제가 변화야겠다 이런 걸 우리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지. 사회주의라서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사회주의라는 건 하나의 이념이잖아요. 이념이 다를 수 있잖아요. 교인을 믿고 그죠. 저는 불교를 믿고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북한이랑 그렇게 별다르게 그렇지. 생각하네. 순수한 사회주의, 원래의 사회주의. 그러니까 그거는 사상적으로 그 자체는 민주주의처럼 하나의 그 이론이고, 이론이고, 뭐 괜찮은 거지. 그러나 그게 적용되는 과정에 있어서 변형되고 왜곡되면서 공산주의 세력은 자기들만 배부르고 인민을 위한다면서, 민중을 위한다면서 우리 전부 다 자기 그 공산 당만 그러니까 그 당 권력자들만 배부르고 나머지들은 지난번에 그 북한 인민들이 한 300만 명 그때 김일성 있을 때 그때 죽었잖아요. 굶주려 죽었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냐 이거지. 저도 지금 이러한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북한에 1년에 몇만 명씩 탈북하잖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아니 방고 삼촌도 그거라니까요. 경제라니까요. 만약에 그러니까 북한이 잘 살면 그렇죠. 우리가 찬양해도 괜찮냐고요. 왜냐면 중국이 민주주의를 도입해서 자유시장 경제주의를 체제를 도입을 해서 잘 살게 돼서 잠깐만. 예. 그게 지금 뭔가 이게 서로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공산주의가 잘 살게 됐다. 그럼 공산주의 그 주의 자체는 좋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네. 설명할 수 있겠지. 네. 공산주의.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러시아가 옛날에 망하면서 지금 전 세계 공산주의는 망했잖아. 네. 북한 빼고는 다 망했잖아. 북한도 지금 북한도 파산지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파산이지.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결국은 뭐냐 잘못된 그거였고 결국은 뭐냐 국민들 굶주리고 이런 결과 참담한 결과가 왔으니까 실패한 이론이다 결론적으로.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우리보다 더 잘 살고 그러면 공산주의 이론이 참 괜찮구나. 국민들은 뭐 어떻게 서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뭐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왜냐면은 제가 이게 지금 방고 삼촌이 ROTC 반지를 끼고 계시잖아요. 네, 갖고 제가 이게 옛날 생각이 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ROTC 시험을 봤는데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면접관님이 우리나라의 그 주적은 누구냐고. 갖고 제가 그랬어요. 주적은 없다. 그럼 어떻게 됐냐? 떨어졌어요. 아니 너무 간단해. 없다니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이 그러니까 ROTC 하면서는 목적이 뭐야? 그냥 사회 나가서 출세하겠다고 그게 아니지. 일단은 우선은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일단은 내가 지휘관으로 갔어.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이 갈려져 북한과 남한이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휴전선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그걸 우리가 지키고 수호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휴전 중이니까 그런 건 알겠는데 저는 그냥 예전에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북한이랑 지금 대치 상태는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인정을 한 거잖아요. 이들은 OECD 같이 가입했죠. OECD 같이 가입한 것도 보면은 인정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대프콘이 더 세잖아요. 우리나라가 발동시키는 거 우리 진돗개보다도요. 그러니까 군인 체제 자체도 미국한테 종속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요. 전자권 전자권 자체가. 그래서 굳이 이게 주적을 북한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북한에서 지금 제일 우리 자기들이 주장하는 주의 주장 우리가 종북주의자의 기준이 뭐냐? 미군 철수지. 미군 철수하고 왜 미군 철수해서 그냥 미군 철수하면 이 남한만의 군사력으로서는 우리 자기 북한들이 이길 수 있고 좀 위협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미국을 여기에 그 다른 미국이 전쟁 6.25 때 수만 명이 죽었잖아. 죽고 그 젊은 사람 여러분들 같은 젊은 사람들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도로 어쨌든 그렇게 해줬고 지금도 그 많은 자기들의 그 어떤 인력을 파견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잖아. 그게 있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경제 개발하고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 그런 페이브를 줬으면 자기들이 지금 와가지고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러나 그 컨트롤하는 그러니까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그거를 주는 게 그게 무슨 큰 우리나라가 예속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종북주의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북이라 그러면은 그 노 전 대통령도 제가 알기로는 미군 철수를 계속 주장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그럼 노무현 전 대통령도 종북주의자인가요? 자, 근데 자 우리가 종북을 다 미군 철수 하나만 가지고 또 네, 이야기할 수는 없지. 네, 단위- 그 네, 여러 가지 팩트가 있지. 북한의 어떤 주의 주장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제가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미군 철수라는 거고. Check it out. 아리송해 아리송해 어제 한 너의 말이 아리송해. 근데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 종북주의자가 많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하자면은 이 아까 의견 수렴을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북한이라는 저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아까 종교처럼 사상이 자유를 갖는 거예요. 특정 시기에는 시장 경제를 해야 될 시기가 그런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됐었던 거고, 지금은 그거보다는 좀 큰 잠깐만, 이명박 대통령이 된 게 왜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줄푸세를 주창하셨지 않습니까? 줄푸세를. 출푸세를 주장하는 게 그건 똑바로 이야기해야지. 그러니까 이 객관적이지 못해. 내가 볼 때 객관적인 입장. 노무현 대통령이 예. 그게 자 보통 대통령 선거는 예. 뭐 지금도 그렇지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하지 500만 표 차이 났잖아. 예. 그럼 왜 그렇게 해서 개판 쳤어 그런 거지. 전임 그 노무현 정권 때 워낙 개판을 쳤으니까. 하여튼, 예. 그리고 알다시피 마지막 노무현 정권 그 국정 지지도가 몇 프로였어? 한자 7%. 네. 있을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싫어한 거야. 왜냐? 뭐 제대로 아마추어 그런 걸 보여주고 북한에 다 보여주고. 안철수 후보도 노무현 정부의 그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켰다. 그래서 더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자고 얘기해서 이제 그런 시대적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시장 경제 체제 맨날 얘기를 하는데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움직이는 헤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정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야당에도 후원금을 주지만 여당에도 주고 동시에 주잖아요, 기업들을. 당연하지. 예, 동시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되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부 돌아가는 거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고 그때 그 얘기했어요. 이 시대에 시작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끝을 맺겠다.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지지율이 7% 나왔던 거,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뒤에 그거 했던 거, 표 많이 차이 났던 거. 근데 그거는 전 정부가 못해서보다는 정동영이가 이상했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렇지. 정동영이 인물이 없었어요. 지금 여기 이게 16대 한- 대통령 선거 얘기 나왔는데 맞아요. 저희 오늘은 좌파, 우파, NLL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잘 해주셨네. 자꾸 어려운 질문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그럼 정리를 할게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사상 같은 종교 같은 건데 지금 북한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공산주의를 주창하긴 하는데 걔네들은 진짜 이상적인 공산주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께서 아니, 거기는 김일성 주체 사상이니까 그래. 다른 거예요. 거기는. 그렇죠. 공산주의가 거기에 아니라. 공산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 주제가 종북 이야기잖아요. 네. 우리들은 적이 아니야. 우리 인민해방군은 앞으로도 인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활동할 것이다. 핍박받는 인민을 해방하러 와? 아니 여기 누구 핍박받고 산 사람이시오? 강아지 가면 우들은 못 먹고 살아요. 그놈의 집안이 원래 그렇게 대대로 간신 집안이요. 그것들이 사람입니까? 우리 운동권, 소위 말하는 학생들이 종북이나 친북으로 그 처음 시작되는 시기가 언제냐? 그때가 내가 대학교 들어갈 때. 예. 제가 85학번이에요. 8학번. 예.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8학번이고 그 당시에 어떻게 되냐면 주체 사상, 운동권 세력은 주체 사상, 예. 김일성 NL계. 예. 그다음에 나뉘었죠, 파벌. 예, 마르크스 레닌이라는 PD. PD 정통. 예, 예. 이렇게 되는데 거의 뭐 PD 이거는 좀 이론이 강한 예. 거고 이 실체가 실체가 있습니다. 예, 실체가 그러니까 이 NL계 이쪽이 운동하는 그게 사람, 예. 주체 사상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주체 사상 그때 이쪽이 거의 한 70-80%를 차지했지.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 때도 나는 어디 지방대학 그 나왔지만은 그게도 다 보면 거의 뭐 주체 사상 이 주도자들이 운동권을 이끌었지. 그러니까 하여튼 예. 그 전국 세력들은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명확히 주제해야 될 거는 우리 지금 공산주의자들을 종북이라고 한 게 아니라 주체 사상을 주창하는 북한의 저 나쁜 무리들을 이제 추종하는 세력들을 이제 종북 세력이라고 명명한다는 정의는 된 거네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크게 이야기하면 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부정하고, 예.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뭐 거부하는 거지. 거부하는 거고 오히려 저 북한의 독재를 오히려 북한의 저런 그 어쨌든 우리 국가의 존립에 안전에 큰 뭐 그렇죠. 이제 박정희를 부정하면서 김일성을 긍정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죠. 예. 그러면 이거 잠깐 질문 좀 할게요. 갑자기 생각한 건데요. 그 이제 특정 당에서 애국가를 안 부르죠. 국민회도 안 하고 그리고 이게 되게 이슈가 됐어요. 그죠? 보라색 당 보라색 말씀하시는 당,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찢어졌지. 찢어졌죠. 예. 거기서 그랬어요. 그래갖고 찢어진 다른 뭐 신권파들은 또 하겠다 뭐 이렇게 했고 뭐 아니요 국권파. 그것도 안 했어요. 그것도 아예 안 했는데. 심상정 씨가 예.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되면서 그때 예, 맞아. 한다고 했었는데 안 했어요. 한다고 예. 했는데 그때 임을 위한 행진과 우리 맞아요. 우리 80년대 그 한참 시위할 때 예. 그 운동권 노래. 운동권 노래. 그거 불렀어요. 그때 아마 당원대회인가 했을 때 안 했죠? 태극기 그 한다고 애국가 했는데 안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애국가 재창이라든지 국민회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예.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저는 안 보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 우리가 해외 많이 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저 미국이나 이런 데가 더 자국의 국기나 맞습니다. 예. 국가에 대한 그게 강해요. 더 강하고 애국심 강하고. 애국심. 우리는 뭐냐 한 나라가 발전하려면 결집이 돼야 돼. 결집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그런 애국가, 우리나라의 국가, 우리나라의 꽃, 우리나라의 노래 그렇잖아요. 군에서 군가를 왜 불러요? 같이 그 어떤 단어 장점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게 있잖아요. 그게 애국가가 무슨 이념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어? 예. 태극기가 무슨 이념이 들어갔어요? 그거를 거부하는 세력은 대한민국 세력이 아니다. 다른 뭐 종북 세력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그러면 종북, 친북 세력이 그 보라색 당은 친북이다. 친북이다. 종북이다. 근데 그 사람들도 뭐 그쪽은 인민기를 붙이진 않아요. 자, 이걸 진보 세력은요. 진보 세력은 다 종북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사람들은 물론 전향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김영환 씨인가? 옛날에 네. 민혁당 사건 이석기하고 같이 하는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예. 네. 그분은 이제 했지만은 그 당시에 그 각종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시기나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군사정부 시절, 군사 독재 시절, 군사 독재 시절 예. 이때 만들어진 그런 김일성 주체 사상을 추종하고 그 사람들의 이론을 따르고 미군 철수 뭐 이런 걸 주장. 근데 지금 주제를 안 하고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하도급이 오늘 논문을 하나 썼어요. 졸려요. 아니 오늘 하나 나왔어요. 진보는 종북이다. 이거 멘트 나왔네요. 30분 해가지고 진보는 종북이다. 그 이야기하면 또 하나 더 첨가하면 물론 진보하고 보수는 아까 저 공산주의 민주주의처럼 건전한 의미예요. 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이념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 진보라는 게 진보하고 보수 차이가 뭐예요? 점진적인 개혁 보수고 급진적인 개혁 이게 그거 아니에요? 예,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진보랑 보수의 개념 정리도 시대적으로 달리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박정희 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아니죠. 박정희 정부는 지극히 진보죠. 우리가 그렇죠. 순수하게 이야기할 때 진보죠. 그렇지만 지금 진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들의 그 주의 주장과 주제로 빨리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NLL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NLL 얘기 지금 좌파우파 얘기하고 NLL 하고 그래요? 좌파부가 지금 좌파우파. 이거 얘기를 끝내야 돼요. 끝내야지 NLL도 연결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논리로 보면은 진짜 박정희 대통령은 진보였죠. 그렇죠. 진보죠. 급진적으로 진보니까. 근데 그 중심 자체가 군대였잖아요. 군인이셨잖아요. 군인을 끌고 와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 봤을 때 보수라고 생각하죠. 어떻게 진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우리 누구 너 진보라고 생각했어? 아니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박정희 그러니까 대통령. 보수 그렇게 지금 남자죠. 지금 상남자.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 늙은 아이가 이야기하는 진보 보수는 지금 현재 이념적인 그 의미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이야기하는 진보는 순수한 진보. 그렇죠. 그 당시에 급진적이게 왜냐 그 당시에 사회가 썩어 문드러지고 늘상 데모하고 그 정치가 이렇게 통제가 안 되고 깡패들이 덜치고 이거는 국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80% 90%가 문맹이니까 뭐 무식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그냥 나라가 엉망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뭐냐 북한 6.25를 경험했으니까 또 북한이 이렇게 막 내려올 이런 위험 상황이 있으니까 군인들이 나선 거지. 야, 이 반란그놈의 새끼야! 니들 그 꼼짝하겠어? 내가 지금 전차를 몰고 와서 니놈들 머리통을 다 날려버리겠어! 역장놈의 새끼들!
여기 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군인이 나섰다는 그 자체는 쿠데타 나쁜 거지만 나쁜긴 한데 그 이제 시대적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취지는 좋았다. 그러니까 무정부적인 그래, 이 무정부적인 상황상 상황에서 무법자들이 넘치는 판국에서 나는 질서를 정리했다. 최근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박정희 아니라도 누구든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좌파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네, 그런 얘기 하죠. 예.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래, 그러면 사이가 아니라도 강남스타일 할 수 있고, 너그 말은. 네. 이건희 회장이 없더라도 삼성은 돌아가고, 그냥 그 근로자만 있어도 삼성이 뭐 세계 최고의 뭐 스마트폰. 네네.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이다는 말씀인 어? 거죠. 만약에 박정희가 아니고 누가 다른 사람이 쿠데타 해가지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김일성 같은 사람이 나서가지고 쿠데타 했다. 자기만 알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북한처럼 될 지금 꼭 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건 결과론적 조건이라서요.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만약 실패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실패하면 살면 우리- 한강의 기적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통령도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도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지금 왜냐면 방구 삼촌이 얘기하는 거는 결과론적으로 봐가지고 이 얘가 아니었으면 됐겠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반대쪽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럼 성공 안 했으면 박정희 대통령은 그냥 그거예요. 그냥 군부에서 그 쿠데타 그렇지, 일으켜서 당연하지. 나쁜 사람. 선거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 그때. 사람은 그만한 그렇게 했을 때는 뭔가 자기 예. 생각을 갖고 했는데 그게 실제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되고 이런 기초를 다 마련했다. 그러니까 그게 나름대로 성공한 쿠데타였다. 뭐 그런 이야기죠. 예, 그거는 지지하는 게 역사적- 아니라. 역사적인 얘기니까. 아, 또 5.16 혁명이 계속 말이 나와가지고. 다른 합시다. 뭐. 예. 하여튼 그러면 질문 영찬 씨.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뭐 종북 이야기했는데 종북은 지금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네. 종북. 지금 현재 그 대한민국에 닥쳐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요새 그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우리 그 김강진 의원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김강진 의원 혹시 아세요? 김광진은 저는 사실 몰랐어요. 민주당에 이번에 네. 비례대표 10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 사람. 일단 우리 얼굴 먼저 평가하죠. 얼굴이 어떤가요? 여수스럽다. 여수 스타일. 여수 스타일인데 전남스럽다. 제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꼭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꼭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그런 사람 스타일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남파 스타일이구나. 이분이 문재인 캠프의 청년 특보실장이라고 하면 네. 경솔했죠 이번 발언 이런 그러니까 거. 엄청난 직책이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러니까 2030 세대의 그런 표를 아니 이거 한번 봅시다. 김강진 의원이 했던 그 멘트를 그 성대모사로 좀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라도 스타일로 해주세요. 인용구는 다 성대모사로 들어갑시다. 누구 성대모사로? 뭐 잘한 요새 좀 성대모사가 안 돼가지고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아 빨리 해. 안 되더라도 해. 그냥 할게요. 부담돼요. MB 스타일로 MB 스타일로. 스타일로 해. 아니, 명박급사 말씀하셨으니까. 뭐 김강진 의원은 명박급사 세수원 리트윗 했고 안 돼요 이거 성대모사는. 그게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지금 그 사람이 장난처럼 이렇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한 나라의 대통령, 네. 한 나라의 대통령. 네. 그 사람이 잘하다 못하는 국민의 50% 이상 60%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는데 네. 옛날로 치면 왕이고 네. 그 좀 더 후보 이렇게 좀 넘어와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넣었다면 나라의 어른이지 어른 아버지지 네. 가정의 아버지잖아. 그 사람을 그렇게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권위적으로 하면 안 되죠. 아니 노무현 대통령 때 얼마나 보수에다 욕을 했습니까? 죽어라 막 나가라 얼마나 했습니까? 아까 음식으로 뭐 그러면 7%의 지지율밖에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보면은 93%의 국민들이 노무현을 다 욕하고 그랬습니까? 자 일반 사람들이 그거는 그래. 일반 사람들이 욕하는 거는 모욕죄라도 안 걸려. 안 걸리죠. 안 걸리는데 거듭되지 안 하니까. 안 걸리는데 예를 들어 김용민 씨 같이 국회에 나서는 사람, 국회의원 된 사람, 이 사람들이 그러한 말을 하는 수준의 자질을 근데 그거 똑바로 그건 제대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당시에 연극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일방적으로 비하하고 욕설한 것도 있어요. 국회의원 의원 시절에 그랬죠. 현직 전유혁 의원도 있고 여러 그러면 의원들이 그랬어요. 새누리당이 다 잘하는 사람이고 이게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자 그쪽에 연극에서 하는 거 국회의원 하고 비하 발언을 저 하셔가지고. 보니까 그랬더만 지난번에 우리 아까 6.25 전쟁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외국에도 우리는 군대도 없었잖아요. 제대로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26살인가? 백선엽 그 장군. 네, 백선엽 장군.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대단한 전투 전공을 올리면서 지금 미국에서도 그 한국에 예를 들어 이렇게 군사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방문이 있잖아요. 네네. 그때 인사하러 꼭, 가시는 분. 네, 꼭 백장군, 예? 대한민국의 전쟁 영웅 백선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을 민족의 반역자 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이분이 삼촌 뭘 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손가락 올리셔서 조용하라고. 라이브로 해야지. 박치라고 막. 아니 그런데 나는 그거 가지고 제가 이제 한마디 했는데 더 충격받은 거는 그 혼자 이제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른들 네. 그 어른들을 보고 뭐라 그러죠 개 쓰레기 같은 사람도 뭐 나이 곱게 처먹어 맞아요. 그런 얘기 식의 했죠. 발언을 했다는 게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국회의원 몇 명이요? 300명. 300명. 우리나라 대표 우리나라 몇 명? 5천만. 예? 5천만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300명 중에 그 뭐 다른 사람도 뭐 다 물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그 한다는 게 한마디로 그러면은 이석기가 더 나쁠까요? 아니면은 김광진이 더 나쁠까요? 이정희가 나빠요. 이정희가 나빠요. 누가 더 나쁜 것 자,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이스키가 더 나쁘죠. 왜냐면은 걔는 국민의를 안 하니까. 근데 발음이 이석기가 뭡니까? 이석기가. 제가 발음을 이렇게 한 20년 동안 이렇게 서울에 살고 있는데 발음이 잘 안 고쳐지네. 그래서 저는 그 백선엽 장군 이제 관련된 자료를 봤는데 되게 유명하신 명언이 있어요. 그 낙동강 때 저희가 이제 밀려났잖아요. 낙동강까지. 그 이야기 알아요. 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다. 저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순 없다. 내가 앞장설 편집이다 테니 이거. 나를 따르라.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명언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이제 전공자죠. 되게 훈장도 많이 받으셨고. 근데 제가 보기엔 그래. 김광진이 국회의원이면 최대한 아까 이제 고우 삼촌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트윗을 여러 개 보면 뭐 패륜적인 걸 떠나서 한나라의 대통령을 급사했으면 좋겠다. 이거 뭐 새해 소원을 리트윗하고 또 대한민국보다는 북한이 더 믿음이 간다라는 걸 하는 걸 그러니까 보면 나는 더 심각한 문제. 자, 우리가 그렇잖아. 나도 욕해요. 어른들한테 욕할 수 있어요. 감정이니까 하면. 그런 거는 괜찮은데, 북한이 더 믿음이 간다. 이런 사고, 이 생각. 이, 특히 우리 자유민주주의, 자기가 혜택을 받으면서, 특히 종북주의자 문제가 그거예요. 김일성보다 더 나쁘다는 게, 자기 혜택은 다 받으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그 행복은 다 누리면서, 말은 북한 얘기하고. 김일성을 추종하고, 김일성이 나쁜 짓 해도, 그렇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물론 쿠데타 있었고, 유신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나라를 뭐 했으면, 이번에 문재인, 무덤에 가서 아예 보지도 안 했잖아요. 묘역 참배 안 했죠? 네, 묘역 참배 안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김정일이 죽었을 때는, 막 거창하게 조문도 좀 하고, 다 했는데, 조문 가야 된다고 완전 남남 갈등 일으키고 다 했는데, 과연 진짜 박정희 대통령이 김정일보다 못한 인간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걸 생각하면 정말 참담해요.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정. 그게 제일 문제. 학생들은 어리니까 감정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지만 정치인들은 알거든. 내용은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자기들 권력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 이용하기 위해서 선동한다는 거. 거짓으로 윗선으로 행동하는 그 자체는 따라. 근데 저는 박정희 대통령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좀 이렇게 희대에 남는 이렇게 지도자가 되셨잖아요. 그거의 가장 큰 근본적인 거는 할아버지 묘를 잘 썼다고. 그건 내가 잘 갑자기 생뚱만 갑자기 풍수지리를 그냥 6.25 전쟁 때가 이게 피난을 하시다가 묘 사이에 보면 논두렁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임시 묘를 세우셨는데 거기가 희대의 지도자 나오는 근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남로당 활동할 때 박정희 대통령 살림부리도 백선엽 장군님이에요. 장군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로당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진보당에 가입하는 건 똑같아요. 그 당시에 자기 그 형 친구가 진보당이 되니까 야 괜찮아. 그 당시에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국민의 90% 문명이에요. 공산주의가 뭔지 저는 뭐 하여튼 잘못 그 당시에 북한이 잘 살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초창기에 얘기했잖아. 북한이 잘 살면 참여해도 됩니까? 참여할 수 있지. 그 당시에는 그거 가입하는 게 파티 초대였어요. 그러니까 클랜 가입만 승인만 하면 되는 거야. 클랜 가입. 그전 뭐 그때 당시 어쩔 수 없는 게 또 먹고 그래서 사는 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백선영 아까 친일 얘기, 박정희 친일 그것도 44년도에 이제 그 머리가 똑똑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 수석을 해가지고 완전 공간에 해서 저 일본 육사까지 육사 가가지고 저 소위 달고 이제 가가지고 그쪽에 만주에 그쪽에 44년도에 이제 이렇게 중위로 발령을 받았다가 45년도에 어디로 가요? 광복군대요. 그거 아시죠? 맞아. 아니 근데 그 광복군 그냥 일본 군인을 광복군으로 그냥 받아들이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광복군이 그렇게 뭐 만만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본 군의 그 어떤 정보, 체계, 지시 정보를 배우기 위해서 갖고 그걸 가지고 광복군에서 다 이렇게 이용해서 그렇게 우리나라의 군의 어떤 초창기의 기초를 닦는 그런 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좀 마지막 한마디만 할게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다도 이거 한마디만 해. 끝이야, 끝. 한마디 끝, 한마디. 한마디 계속 해야지. 끝날 때까지만.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저도 조사를 해왔는데 뭐냐면은 동북 항일연군이라고 해서 아까 김일성 세력이 아니라 하셨는데 거기에 요직에 있었던 분들 김일성, 오백용, 임춘추, 김책, 최영권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북한 정치가나 북한 군인으로 계셨다가 다 돌아가신 분들. 지도층이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공산주의 사람들이랑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광복군이랑 싸운 게 아니라. 그래서 친일파라고 의심은 되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 남한에 있는 세력 민족들을 핍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왜냐면 의혹은 있으나 단정 짓기는 조금 힘들다. 작게 한국 전쟁을 배타 서비스 하셨다. 그냥 우리 근대사를 부정하잖아요. 좌파가 돼. 예, 부정하니까 부정한다는 그 목적 그걸 가지고 끼 맞추는 거예요. 그거는 그쵸. 아무런 증거도 없고 아무런 그 내용도 없는 걸 그냥 만드는 거예요. 선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백선엽 장군이 그 광주 가가지고 뭐 일본 북한의 그 공산주의자들하고 싸웠다는 그 나 자료 나 모르는데요. 그냥 중국 어쨌든 일본이 그거는 회고록에 나와 있어요. 백선엽 장군 회고록에. 박정희 대통령 말씀이 나와서 말씀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당시에 36년 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당시 한국군의 보복 작전을 지휘했던 박희도 전 육군 참모총장이 단호했던 군 대응의 비화를 소개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북한군 11명이 시야 확보를 위해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미군 장교 2명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이른바 도끼 만행 사건입니다. 사흘 뒤 한미 양국군은 병력을 투입해 문제의 미루나무를 베어버리는 보복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1공수 여단장으로 작전을 지휘했던 박 전 총장은 특전사대원 64명을 투입해 북한군 초소 2곳까지 파괴해버렸다고 공개했습니다. 미군에게도 사전 통보 없이 감행한 비밀작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북한 초소를 갖다 두드려 부수기 위해서 우리 병사들이 초소에 들어가고 나가고 그다음에 그 바리케이트도 뽑아버리고 하니까 한국군은 무기 휴대가 금지된 비무장지대에 자동소총과 수류탄 등 각종 화기로 무장하고 진입했습니다. 북한군과의 교전을 예상했던 겁니다. 아주 멋진 말씀하셨어요. 사건 딱 터지자마자 내 철모로 가져오시오. 딱 하더니 김일성이 딱 사과를 하니까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딱. 김일성이 그냥 다리가. 그때는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네, 그렇죠. 비하인드 스토리 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전쟁을 하려고 했대요. 우리나라는. 미군이 막은 거죠. 미군이 안 된다고.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그 전쟁을 하기 위해는 준비는 다 돼 있어요. 미국도 뭐 C-130인가 이런 거 하고 다 왔어요. 왜냐 전쟁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미루나무를 베는 바람에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리는 정당한 행위인데 북한에서 자기들 땅이다 이게 어거지를 한 거예요. 근데 자 강행한다 했잖아요. 자 강행하면 북한이 포를 쏠 수 있다. 그 미루나무 그 작업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렇게 돼가 미국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미루나무를 잘랐는데 그거는 이제 뭐 북한이 그 당시에 겁을 먹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이야기에 겁을 먹고 아예 얼씬도 안 했죠. 평양 하늘에 전투기가 놀아다니니 그 위에 떠가 있었어요. 전투기가. 그러니까 북한의 영공은 넘어가진 않았지만은 우리나라 그 저 위에 휴전선 근처에 그 완전
공격을 하려고 또 있었죠. 그 당시에 그 현장에 문재인 후보가 그때 상병으로 있었다고 전 들었는데. 그래요? 예. 그건 아닙니까? 네. 예. 민주당 사람 같아. 이거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이거 이때도 그 땅 문제로 한 거 아니에요? 그 판문점 그쪽에서 자기 땅에 왜 넘어와서 그걸 왜 자르냐 나무를. 저 도발이죠. 네, 그거 한 거잖아요. 이거랑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 NLL도 지금 그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땅의 영역 그쪽이랑 북한 생각하는 땅이랑 영역 자체가 지금 오류가 있으니까 생각하는 거에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38선이 있잖아요. 바다도 38선이 연장선이에요. 아, 그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북한이 마음대로 넘어오고 우리가 마음대로 올라가는 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휴전선은 영토선이죠. 일단은 휴전선이지만 잠정적인 영토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총을 들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통합당의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했어요. NLL은 엄격히 말하면 영토선이 아니래요. 그거는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우리 영토 포기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영토 포기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근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언제 했어요 그 이야기를? 집권할 때. 근데 아니 아니요. 집권할 때가 아니라 북한 갔다 오셔서 하신 말이에요. 북한 갔다 올 때가 언제예요? 2007년. 네, 2007년 노무현 대통령 그만두기 4개월 전에 북한에 왔어요. 지금 이야기하면 좀 그 선거에 개입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죠. 근데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갔다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 갔다 이야기했고 돌아와서 지금 우리 MBC 방송을 다 봤잖아요. 우리 영토선 아니다. 뭐 여기가 땅 따먹기 선인데 여기 가지고 뭐 이렇게 하냐 이야기했잖아요.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금 그 이야기 듣고 노무현 두둔하는 거잖아.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영토선도 아닌 걸 왜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면 수십 년 동안 뭐 피땀 흘리면서 지켜냈고 그럼 북한은 지금까지 뭐 그걸 최근에 뭐 이렇게 좌파 정권 들었으니까 자기들 뭐 호락호락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지 그전에는 말도 못했어요. 박정희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그 NL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그 영토선이 아니다라는 말에 이제 근거를 대자면은 그러니까 클라크라고 해서 그때 이제 미군 사용 그 선을 넘지 말라고 끈 선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휴전선도 마찬가지. 그렇죠. 여기서부터 근데 그게 결국 영토선이 된 거잖아요. 자, 맞죠? 이 이야기 해줄게요. 그러면 이건 아시겠지만은 6.25 전쟁 그 휴전 회담이 언제부터 일어났냐? 전쟁하고 나서 전쟁이 3년 됐죠. 3년 그렇죠. 근데 한 1년 하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휴전. 근데 휴전을 할 때 이제 이렇게 분계선이 군사 분계선. 그 당시 딱 휴전 딱 발표할 때 그때 그 차지하고 있는 영토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부동전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철의 삼각지.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었죠. 수십 번 해가지고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죽고 막 그랬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영토가 대한민국 그 38선이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북한이 차지한 그걸 기준으로 만들었잖아요. 맞습니다. 자, 해안선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당시에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거의 장악하고 있었다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남포 앞바다도 다 우리나라가 제공권, 바다, 그 다음에 하늘 다 하고 있으니까 육지 그쪽 해는 저쪽에는 전부 다 원산만인가? 그쪽까지 다 올라가 있잖아. 그거 다. 근데 휴전선 그걸 하면서 우리가 어쩌면 보면 미군이 양보해 준 거죠. 양보해 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거 38선만 따르고 나머지는 다 우리 땅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미군 사령관이 그렇게 어쨌든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뭡니까? 우리 지금 서해 도서 우리나라 땅이었던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 땅이었던 그 땅을 국제법 기준으로 3L인지 뭐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잘랐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말이 없어서 한 20년 동안 말이 없었어요. 72년까지는 북한이 이 북방항신에서 말을 못했는데 말이 없다가 갑자기 쌍놈 새끼들이 갑자기 이제 문재인이래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그 당시에는 박정희가 워낙 강하니까 워낙 방공이 국시잖아요. 방공이 국시고 지금 노무현 때는 뭐예요? 추적 개념까지 없앴잖아요. 북한은 그쵸. 추적이 아니다라고 없앴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국방부 액수에도 다 뺐잖아요. 그러니까
김재리가 만만하게 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NLL을 넘어갔다가 돌아왔다. 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영토. 그게 뭐, 왜 영토,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아,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 어선들은 안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죠. 왜 우리가 보도를 안 받으니까 그렇지, 실수라도 넘어가는 어선들은 그래서, 없나요? 예. 그 있죠. 실수로 넘어가가지고 다 잡혀갔잖아요. 네. 북한에 그러니까- 끌려가지고 지금 북한 납북 여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론을 통해서만 들으니까 언론이 치사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넘어오는 것들 뭐 이렇게 NLL 쪽에서 계속 넘어오는 것들만 부각시키고 우리나라도 분명히 갈 그러니까 NLL을 인정했다는 그거예요. NLL 넘어오면 자기들 잡아가지고 또 더 나쁜 놈들이 우리는 이렇게 잡으면 돌려보내거든. 그렇죠, 예. 북한 놈들은 돌려보내지 않고 돌려보내도 간첩 교육 시켜가지고 돌려보내. 나쁜 놈들이. 네, 그죠. 그 증언도 있었습니다. 아, 증언도 있었어? 예, 좋은 밥 먹이고 고깃국에다가 밥을 먹이더니 수차례 여자도 교육을 주고. 그쵸. 수차례 교육시켜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간첩짓 해가지고 잡힌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당시에 어쨌든 그랬어요. NLL 노무현 김정일 대화록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있다고 보죠. 왜요? 왜냐면 누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누굽니까? 그 새누리당의 누구죠? 정문원인가? 예. 정문원 의원이 딱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다 같이 갔다 온 사람들 없다 그런 거 없다 이야기했잖아요. 비밀 회담이 어디 있어? 녹취록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그래서 공개적인 회의까지 했잖아요. 근데 국감에서 뭐 비밀 회담 이해를 했다고 나왔다니. 그 거짓말 나왔죠. 또 두 번째는 녹취록. 자꾸 뭘 보죠? 아니요, 이건 아니에요. 보는 게 아니고 녹취록, 예. 그다음 녹취록을 취재 수첩이야. 이게 누구 기자걸 가지고 온 거야 이거를? 이게 KBS 취재 수첩이네요. 오, KBS 방송인가? 정현주 사장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 보면 수신료의 가치, 뭐 감동으로 전합니다. 이 수신료 좀 잘 내달라고 나한테 편전해달라고 농담이고. 그래서 어쨌든 무슨 이야기 하다 그거 있냐 없냐? 비밀 회의로 비밀 회의로 있다 없다 왜 신경 쓰니 있다 없다 사람한테 숨겨둔 사람이 나의 사람 아니냐면 궁금해하지마.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 했잖아요. 그 다음에 녹취록 우리 천용우 외교안보 수석 그분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네, 봤다고 그랬죠. 그것도 거짓말했죠.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정황으로 보면 충분히 회담하고 와서 우리나라 영토권 아니라고 TV까지 나왔다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건 영토 포기한 거죠. 그게 있다 말이죠.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그게 있다면 그게 거짓말이라면 문재인은 당연히 지금 보관돼 있는 그거 있잖아요. 오픈하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오픈 못하지. 그죠. 근데 막 문재인하고 민주통합당 쪽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깠는데 없으면 새누리당의 책임져라라고. 박근혜가 책임져라. 근데 제가 봤을 때 박근혜가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게 뭐냐면 북한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박근혜 후보가 이거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녹취록 있는 거 아니냐 얘기했더니 북한에서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박근혜 뭐라고 욕하면서까지 성명을 냈어요. 그걸 보면 박근혜 후보가 책임져야 될 게 아니라 깠는데 없다. 그러면 문재인 후보는 북한을 욕해야죠. 자, 지금 그걸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 도둑놈이요. 도둑질을 했는데 옆에 다른 도둑놈이 다 공개적으로 떠벌린 거야. 아까 우리 영토권 있다고 노무현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 떠벌린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 안 한 놈 잡아서 야, 다 이야기했는데 맞지? 아니대. 이 새끼 너 도둑질 했잖아. 다 이야기 풀었는데 도둑질 안 했대. 그러면서 하는 지가 내가 그러면 도둑질 했는지 이제 한번 풀어보고 만약에 도둑질 안 했으면 너 경찰청장 그만둬 책임져. 도둑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마찬가지야. 내가 볼 때는 마찬가지야. 이게 영토를 포기했다는 것은 이게 범죄 행위예요. 내가 볼 때는 큰 문제인데 이 문제 가지고 이미 드러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를 자기는 박근혜를 긁어 넘어져서 뭐 책임져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정신이 쉬어져. 쉬어져. 정신이 어거지라고. 민주당에 특히 종북 의원들이 많아요. 임수경 동지도 있고. 변절자라고. 그분은 전력이 대단하시더라고. 근데 동지란 얘기는 저 깜짝 놀란 게
새누리당에서도 행사할 때 동지 여러분, 이런 당원 동지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지가 어땠어? 아니 근데 느낌이 동지는 왠지 자, 그러면 종북의 이미지 그거 봤어요? 동무. 아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설명제를 맞으면서 이거 중국 중앙 텔레비전 기자동물을 만나서 조금 반갑구만요. 동무들아 모여서 같이 놀자. 어여쁜 새들이 방긋이 웃는다. 동무들아 모여서 같이 놀자. 그다음 인민. 동무들아 모여라. 인민. 예. 그 지금 또 크게 이슈화된 게 그거 아니에요? 인민의 노무현 대통령이 서명이 있는데. 인민 주권이 영토 포기할 때 예. 금수산 궁전에 가서. 예. 금수산 궁전이 뭐예요? 검수산이 근처에 가서. 금수산 궁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만경대 그 금수산 그 만경대까지 나죠. 만경거는 잘 모르겠고 금수산 궁전이 또 다른 말로 김일성 시체궁이라고 그래요. 태양 김일성 시체궁, 김정일 시체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데서 가가지고 그 수많은 탈북자를 만들어낼 정도로 북한의 인권을 탄압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한 그 사람이 그 누워있는 그쪽에 가서 인민 주권의 전당. 인민의 주권이다. 그 어떤 사람은 인민을 썼다 말을 썼다고 그러더라고. 인민 북한 말을 썼다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아요. 인민은 아까 동지 이야기 나왔으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네네네. 동지를 쓸 수도 있고 인민도 쓸 수 있어요. 그 그건 용어 가지고 좀 이야기할 건 억지다. 아니고 그건 그 억지다. 김일성이가 죽어 있는 그 누워 있는 그 궁전을 뭐 인민주권의 행복이 뭐 나오는 인민주권의 정당 그거는 진짜 종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 아까 그 얘기 마저 할게요. 아까 임수경 의원이나 뭐 그 이제 아까 김광진 의원 같은 분들을 그러면 종북 세력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종북 세력을 추정할 볼 수가 뭡니까? 종북 세력이죠. 세력인가? 그러면 간주하시는 거죠? 아니 종북 세력의 기준 아니 북한의 주의 주장을 따르고 예. 그 사람들을 옹호하고 그 임수경 같은 애들은 북한의 맞습니다. 그 예. 포갑을 목숨을 걸고 탈출한 탈북자를 개념 없는 또라이 새끼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젊었을 때도 엄청난 화려한 전적이 있으시더라고요. 북한까지 왔다 갔다 하시고 결국 국가보안법에 이제 걸리셔서 징역까지 받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분은 종북 세력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 종북 세력은 저는 개인적으로 진보당은 다 종북이고 90% 종북. 민주당은 한 60-70% 종북이죠. 왜 종북이냐? 그쪽에 태동 지금 그 위에 있는 한 명 뿌리부터 보면 우리 4.11 이 지금 현재 4.11 총선 국회의원 민주당 그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그 국회의원들을 누가 그걸 했냐? 그 당시에 총재가 누구냐면 한명숙이에요. 네, 한명숙이죠. 그죠? 한명숙은 어떤 사건이에요? 한명숙도 그 북한 그 남편하고 같이 북한의 세력을 추종해가지고 진저까지 산 사람이에요. 남편도 그렇고. 남편이 또 대단하신 그리고 내가 지금 임수경 이야기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예찬도 마찬가지고. 인공기 그 훼손하면 혼난다고. 가족들이 그런 전력이 많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임수경이가 민주당에 들어와서 그 종북 세력, 뻔한 종북 세력이 민주당에 들어와서 통합민주당에 들어와서 비례대표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뭐예요? 임종석이가 추천해가지고 들어온 거 알죠? 임종석이도 전대협 3기 회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전대협이 뭐예요? 전대협이 중국 대학생 협의회. 이적단체잖아요. 이적단체. 북한의 주의 주장을 김일성 주체자들을 따르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력이 그 임종석이가 임수경을 보낸 건 알죠? 네. 그거 아십니까? 네, 알아요. 임종석이가 전대협 회장일 때 통일이 꼬수려가지고 임수경이가 직접 그걸 말을 다 했었죠. 다 했고. 그래서 임수경을 추천해가지고 그 종북 그러니까 세력을 그쪽에 비례대표 준 거 아니에요? 진짜로 막 임수경이라는 사람은 사상이 좀 의심되는 게 박정희 대통령 7.18하고 몰아붙이고 백선엽 장군 7.18하고 몰아붙이면서 김일성한테는 아버지라고 그러고. 김일성한테 누가 했잖아요. 임수경 의원 친구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잠수정 타고 북한 갔다 오신 분. 갔다 왔다. 그래? 근데 또 김광진 의원도 전에 문제된 게 또 이제 종북 교수 옹호한 거. 아니 그러니까 송두율 송두율 역사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단체가 좌파, 종북 좌파, 김일성
김정일 그 주의 주장 체제를 옹호하고 남한에 그 북한에 더 믿음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종북 이거 있고 왜 종미도 있잖아요. 미국 찬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건 어차피 이념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체제가 미국이 갖고 있던 그 자유민주 그걸 갖고 왔으니까 미국은 그냥 그렇게 그냥 치부하고 마는데 미국도 찬양하잖아요. 종북이 아니 그러니까 자 종북이 왜 종북 그 사람이 왜 듣기 싫어하냐? 종북 북한은 어떤 단체예요? 북한은 헌법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우리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고 괴뢰도당.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 군인들을 살상하고 학살하고 그 나라의 북한의 그 인민들을 그렇게 죽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고 미국은 우리나라에 와서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이 미국 군인들이 얼마나 우리 죽였어? 그렇게 또 맞아. 그걸 노근리 학살. 맞아. 그거는 미군이 한 건데. 충북 영동 노군리에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무차별 사격으로 민간인 희생자 수백여 명이 발생한 철도 쌍굴다리가 있습니다. 이곳에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평화공원이 세워져 역사교육의 산실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동우 기자입니다. 불행한 역사의 현장에서 희생자의 영혼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데 무려 60여 년의 세월이 지나야 했습니다. 미군의 무차별 기총소사로 수백여 명의 민간인들이 학살된 경부선 철도 노군리 쌍굴다리 인근의 평화공원이 들어선 것입니다. 미군은 인민군이 두려워 그들을 죽였고 우리는 미국이 두려워 그들의 진실을 외면했다. 200억 원을 들여 13만 제곱미터에 조성된 평화공원에는 높이 25m의 위령탑이 들어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노건이 학살? 노건이 학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 국가 자체를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기치뽕! 그러니까 북한 자체, 그러니까 북한의 권력이나 이런 공산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좋아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하는 세력이고, 그거를 짓밟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우리나라를 침공하고 했던 그런 세력들인데, 그 사람 그거를, 그러니까 저걸 좋아한다는 게 가능하고, 아니요. 내한테 물어보면. 그러면 김일성의 그 남자다운 모습을 싫어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남자다운 모습, 김일성의 남자다운. 김일성의 남자다운. 그러니까 김정일의 파마. 그래 파마한 거야? 그런 걸 좋아하면 안 되는 건가? 그게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김정은의 배.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우리나라에 살인 사람 수십 명을 죽인 그런 살인마 많죠. 신창원이라고. 그 사람 머리가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 자체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렇죠.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사고는 쳐 죽일 놈인데. 머리가 좋다고 했다. 그 사람 멋있다.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젊은이들이 흐르니까, 감성적으로 흐르니까 그게 문제니까 이야기하는 거지. 그 자체, 머리 자체가 좋다는 그런 거는. 근데 왜냐면 제가 계속 왜 이거를 중국이랑 같이 끌고 가려면요. 무조건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을 때, 도와준 게 중국이지. 6.25 전쟁이 났을 때, 걔 도와줬던 것도 중국이고, 지금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지시하고 하는 게. 중국은 걔 지금 어떻게 보면 큰 형님이잖아요, 북한한테. 그렇지. 같은 패거리예요. 근데 계속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중국은 괜찮아요. 왜냐? 중국은 이제 GDP도 높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민주화도 받아들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옹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북한은 안 돼요. 자, 이 이야기 해줄게요. 자, 역사라는 게 끊임없는 정반합의 법칙에서 서로 싸우고 또 대화 화해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자. 지금 현재 북한은 지금도 계속 우리한테 끊임없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고 그쵸. 우리한테 살상을 하고 있고 포탄도 얼마 전까지 포탄을 날리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중국은 지금 과거에 그랬어요. 자 그렇게 따지면 과거 몽고 쳐내려온 것부터 일본 전 세계 우리 서로 싸우지 않은 나라가 없다고 할 정도로 전부 다 이 아기 다툼이 제국주의 시대는 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는 또 자국 내에서도 특히 일본은 자국 내에서도 많이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게 그런 거를 다 일일이 따지고 하면 일본이 돌아갈 수 있겠어요. 일본에 보고 옛날에 그러니까 현재로 따지시면은 저희는 일본 죽여야 돼요. 중국도 죽여야 지금 되죠. 일본 이어도도 그렇고 중국은 이어도 지금 하고 있고 일본은 독도 계속 자기 땅이라고 하잖아. 다케시마라고.
그럼 걔네들도 나가리 쳐야 돼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가 얻을 수 있고 급하는 것은 무엇이가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 눈에 보는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리 네가 사는 노래 부르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자, 그거를 다른 분들이 지금 그게 그 주장은 네. 주장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주장은 할 수 있겠지. 네네. 무슨 근거가 있겠지. 네네. 그러나 우리는 그거에 근거에 반대되는 우리가 뭐 확고한 뭐 원래부터 옛날에 그 어떤 고정적인 자료를 보면 다 아닌 게 확실하잖아. 예? 그죠? 아니, 그쵸. 그러니까 지금 실효적 지배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님도 한번 방문을 하셨고 현직 대통령님. 그러니까 똑같다고. 그러니까 그런 실효적 봤을 때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이나 우리가 봤을 때 다 위협적인 존재라고요. 근데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에서 뭐라고 안 하잖아요. 말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아, 저거 우리 땅이다. 저 그렇게 하는 거고, 아니, 실제 그쪽에서 사람을 죽이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 그 가족을. 그러니까 한 가정에 저 안에 저 TV 저 우리 물건이라는 사람, 저 미친놈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 가족, 우리 동생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강간을 한다든지, 그래 하는 세력하고 어떻게 그게 다 위협적인 존재는 맞겠지만은 그게 위협적인 경중이 있는 거지 말로 하는 그 존재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가족들의 해를 입히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세력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잠정적인 적군이랑 실체적인 적군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일본이 포 쏘기 전까지는 뭐 아무렇지 이렇게 가도 된다는 건가요? 아니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쪽에서 말을 하니까 우리는 그거를 반박하는 자료를 이야기하고 근데 그러면 만약에 진짜 일본이 포 쏘고 중국이 2호대 포 쐈어요. 그러면 죽일 놈이지, 쳐죽일 놈이지. 그러면 우리하고 사회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지? 아니 우리 가족을 지금까지 말만 하던 놈이 우리 가족을 해를 하고 우리를 칼로 찔렀는데 그게 그런 거 말고 그렇게 도발을 만약 그런 게 아니더라도 다르게 도발했을 때 그러면 일본하고 중국하고 국교를 단절하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왜냐면요. 이게 시대가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전쟁도 옛날에는 진짜 포 쏘고 사람 말고 국군, 육군 막 내려가고 칼 찌르고 하고 죽이고 이런 건데 지금 전쟁은 저는 그게 전쟁을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 먹고 이거 이 분쟁거리 만들었고 이거 다 전쟁을 생각하거든요. 머리 싸움. 총만 안 들었지? 그러니까 정부와 전쟁 그러니까 총도 옛날에는 총만 했지만은 지금 총 플러스 전자전, 정보전, 언론 그다음에 뭐 우리 사이버 테러 다 국가 마비시키는 거는 이제 다 우리 정보화 시대니까 뭐 그것도 다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프로 확장 전쟁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본이 우리한테 독도 이렇게 하는 거나 중국이 이어도 그렇게 하는 것도 전쟁의 하나로 포함을 하시는 거죠. 왜 그렇지 국가에 대한 뭐 그런 거 맞죠. 우리 그렇게 하면은 내 땅이라고 이런 놈은 뭐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반감을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북한이랑 그런 게 다른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근데 제가 볼 땐 그거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게 북한은 진짜 실체적으로 우리 아니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도 일본은 AV가 있잖아. AV가 있어. 자, 그런 게 잠깐만. 있구나. 자, 첫째는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지만 이야기는 내용이 뭐예요? 종북이잖아, 종북. 종북이요. 종북이 뭐예요? 북한을 추종하고 연방제 통일을 통해서 북한의 주의 주장 노선을 따르는 국가를 만들자는 그 최종 목표잖아요. 우리나라 자체를 없애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없애자는 거고 지금 일본하고 중국을 왜 자꾸 그거하고 같이 비교하는 건지 난 잘 모르겠네. 그럼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방구 삼촌은 일단 이념적 그걸 떠나서 이제 종북 세력에 대한 그 피 끊는 그런 반감이 되게 강하신 거네요, 진짜. 저는 종북은 진짜 척결돼야 되고 체제를 이렇게 수호하기 위해서는 없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6.25부터 거치면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피를 흘리면서 수십만 죽었잖아요. 저희 할아버지. 그 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 땅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피땀을 이 나라가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나 옛날에 우리 선진국 전 세계에서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지금 나라가 완전히 중진국 후진국이잖아요. 왜 그렇게 지도자 잘못 만나서 그렇지. 제대로 국민들 개화를 못 시키고. 근데 지금 우리는 어쨌든 우리 조상들이 피땀 흘려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세계 경제 10위권에 만들어놨는데 이런 나라를
북한 진짜 실패한, 전 세계에서 실패한 공산주의 이력, 그리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의 주의 주장을 따르면서 그들을 옹호하고 그와 같은 나라를 만들려고 안달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세력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더 그렇게 좌파 정권, 노무현, 김대중 정권 10년을 지나면서 더 막 뻗쳐가지고 지금 이번에 만약에 다시 그 문재인이나 이런 안철수 같은 북한을 추종하고 친북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진짜 지금 뭐 정교조, 뭐 우리 친북 단체 많잖아요. 정교조뿐만 민노총 다 주의 주장이 북한하고 똑같아요. 그런 세력들이 더 늘어날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우리나라의 안보가 크게 위협받는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총으로 쏘는 게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연해 있으면 나라에 위험해지죠. 그럼 이 얘기 한 번만 마지막으로 좀 드릴게요. 이번에 노크 기순을 했어요. 북한 병사가 똑똑똑 하고 들어왔어요. 최근 발생한 북한군 귀순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장성급 5명과 영관급 9명 등 모두 14명을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명화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발생한 북한군 귀순 사건 이른바 노크 귀순과 관련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국민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번 귀순 사건은 명백한 경계작전의 실패이고 상황보고 체계상의 부실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친절하시라. 총기 사고 났었죠. 우리나라 국군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주세요. 지금 ROTC 장교들도 많이 밟고 갔을 거 아니에요. 맹렬하게. 후배들 한번 보니까 해주세요. ROTC 후배가 이번에 USB 진급 심사할 때 맞아. 진급 자기 유리하게 하려고 공룡 USB 바다에 던지고 했던데 한번 일침 한번 하시죠. 우리 ROTC 후배가 있어요. 예. ROTC가 전국에 매년 한 3,500명에서 4,000명 정도. 워낙 많으니까 그 중에 여러 사람이란 게 감정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달리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군은 우리 대한민국의 보루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앉아서 웃으면서 정말 재밌는 팟캐스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거기에 군인, 우리 동료들, 친구들, 동생들이 가서 자기 생을 포기하고 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공부하고 진짜 젊음을 거기에 2년 동안 보낸다는 게 얼마나 참 아까워요. 그러면서 그렇게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후방에서 계속 이렇게 종북, 친북 세력들이 북한을 두도하고 주적 개념을 없애고 지키고 있는 군인들마저 우리 사회에 있게 이런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북한 김일성이 파마 멋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식의 생각을 자꾸 가진 사람들이 군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대치해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이게 아까 노크에 사실은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군인들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군기가 문란해진 게 이제 너무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 이게 상당히 많이 작용이 되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진짜 국민들 정부적인 차원에서 우리 젊은이들의 좀 그런 현실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정확한 객관적인 그런 사실을 좀 이야기해주고. 그럼 팩트들이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기강들이 해이해지는 결과론적으로 나왔다 이 정도로. 그렇죠. 생각하시는 지금 거예요? 현재 그렇죠. 이 우리 나와 있는 책들, 많은 책들이 한번 가보세요.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전부 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조국 교수, 박헌영, 박헌영. 조국 교수도 그럼 그쪽 계열입니까? 당연히 그쪽 계열이죠. 그 사람. 저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네. 아까 막 종북 이야기 들으면 피가 들끓 그러다가 하시는데 이 종북 백과사전에 문재인 지금 현재 후보가 올라가 있거든요. 문재인 후보를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문재인 후보요? 네.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맹렬하게 하셔도 되고요. 맹렬하게 하시면 좋고. 더 좋고, 안 하셔도 되고. 우리가 좌파 정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초창기에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좌파라는 게 순수한 좌파는 없어요. 그 좌파라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좌파는 북한의 그 어떤 주의 주장의 옹호, 그러니까 종북은 아니더라도 종북하고 친북은 조금 틀리잖아요. 친북 수준의 친북 수준이다. 그런 정권의 비서실장까지 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 과거 역사를 보면 인권 많이 이야기했지만은 노동 변호사였지만은 자세히 보면요 남한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주의 주장을 따르는 그런 세력들을 많이 변호해 줬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은 원래 그런 쪽에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럼 간단하게 말하면 문재인 후보는 종북의 변호사다. 친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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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북의 변호사다. 제1야당 대통령 후보는 친북이다. 안철수도 친북이다. 둘 다 친북이다. 그래서 박근혜다. 여당 빼고 야당 다 친북.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너무 길어지게 되면 이제 듣는 분들도 이제 루즈해지니까요. 이게 전반적인 이제 오늘 이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1, 2분 정도만 딱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썸머리. 너무 이렇게 빨리 쳐다보니까 가슴이 좀 설레네요. 잘했어. 뭉클뭉클해. 대한민국의 종북, 친북 세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겉으로는 민중을 위한다고 하고 서민, 없는 사람을 위한다고 그냥 그건 가식적인 이야기고 자신의 종국적인 목표는 그렇게 연방제 통일을 통해서 북한 공산주의 그런 그 이론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그게 보면 우리가 보면 어쨌든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러한 논리에 빠져가지고 지금 저변을 확대하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많은 분야에 언론계, 방송, 뭐 교육계 각 분야에 많은 분야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긴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선배들이 피땀 흘려서 지켜온 이 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특히 젊은 여기에 계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고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는 정말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잘못된 역사는 반성을 하고 이렇게 돼야지 좌파들 종북들의 그 특기 그러니까 공은 인정하지 않고 그 과만 인정하는 친성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이간질하는 나라가 발전하면 통합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박근혜 후보를 좋아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대통합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아무리 원수라도 대통합을 해야만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하려면 우리나라가 마음이 단합을 돼야지 콩가루지만 해도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좌파들은 뭐냐 계속 이간질하고 서로 국민 분란시키고 분노와 정오의 1%를 없애자 그러지 않습니까? 99% 핵군이라고.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NLL 문제도 있지만 NLL 이런 문제 우리 안보 영토잖아.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독도나 우리 NLL이나 우리가 지켜야 할 선배들이 지켜왔고 우리가 지켜가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이러한 데 대해서 좀 새로운 경각심을 가지고 현실을 똑바로 보고 좀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방고 삼촌 들어보니까 많이 쳐줘봤자 중도 우파네요. 중도는 아니고 조선일보만 싫어하는. 많이 쳐줬다. 많이 쳐서 중도 우파네. 내가 보니까 우리 여기 우리 팟캐스터 주인공들이 보니까 우파가 아니고 중도네. 그러면서 같이 그 묻어가라. 여튼 오늘 토요일 밤인데 비도 좀 추적추적 내리고 쌀쌀한 날씨에 지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같이 참여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방송이 계속 끝까지 이어져 나가고 그리고 또 왜 이렇게 흐뭇하게 웃으세요? 이게 주제가 무겁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웃고 재밌게 하고 싶은데 이 주제가 조금 무거워. 맞아. 그래서 다음에 좀 이렇게 재밌는 주제를 갖고 좀 즐겁게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싫은데요? 뭘 또 하려고 그래. 작품 하나 가져오세요. 작품 하나 100억짜리 뭐 이런 거. 나는 어쨌든 진페이로 진실을 제대로 전해주고 싶은 그 생각이 네, 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또 고삼촌이 또 필요하게 되면 또 연락을 드리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